백신 접종률도 높다 하고 이제 좀 뭔가 안정이 되는갑다 싶었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선 지 4주차가 되었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었는데도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3명이 나왔고 위중증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가 걱정인데 확진자가 어느 정도로 줄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야 괜찮아졌다고 봐야 할지 인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7개의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할 거라는데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이 코로나19 국내 네. 신규 확진자 보니까 5일 연속 3,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유행 상황이 예측보다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는 저희가 예측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요. 이 돌파 감염이 이렇게 많은 비율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예측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확진자 근데 대부분이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거의 8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 확진자 수가 한 3,000명 이상이 주말임에도 이제 계속 5일째 나오면서 이런 숫자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돌파 감염이 보통 한 6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점차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이런 부분들의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확진자 증가에도 이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그나마 감당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위중증 가동 병상이 거의 80%대에 좀 이르고 있어서 사실은 80% 하면 20% 남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환자 입원을 대기하는 병상을 비워둔다든지 또 퇴원을 하게 되면 그 준비 병상을 고려한다면 거의 80%면 거의 다 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예, 교수님 그럼 부산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또 부산인데요. 부산은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100명 가량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겨서 좀 걱정은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100명 증가했어도 위중증 환자 수가 15명 전후로 조금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나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말쯤 돼서 조금 위중증 환자 수가 좀 증가해가지고 지금 20명까지 올라갔고요. 네네. 근데 지금 총 63병상 중에서는 거의 31.7%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부산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우리 위중증 환자가 35명까지 발생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는 있지만 추가로 계속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은 요것도 안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는 아마 11월 중에 한 11병상을 추가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이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위중증 가용 병상의 한 30%를 중수본에서 관리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서울 수도권 환자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만큼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수도권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생각보다 좀 늘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가지고 대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라마다 이렇게 코로나19 특히나 이게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네. 어느 정도까지는 맥스, 최대치라고 교수님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어느 하나로 확진자 수로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단계적인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의료 시스템이 지금의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넘어오면서는 우리가 이제 재택 치료도 시작을 했고요. 네네. 물론 뭐 그 전에부터 좀 시범적으로 했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이제 재택 치료도 시작했고,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병상이나 또 치료하는 의료진 준비하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런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통해서 관리하고 치료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네네. 위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음. 부분에서는 이 고유령 산소 공급 장치도 있어야 되고 인공호흡기 있어야 되고 체산소 공급 장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의료 장비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예, 예.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치료하는 의료진인데 이 의료진이 고난이도의 숙련된 의사나 간호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인력들은 사실은 단기간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중증 환자는 결국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보통 1, 2주 뒤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예. 이 위중증 환자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백신 접종이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면 확진자 수는 늘어나도 위중증 환자 수는 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중증 환자 수를 감당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수도권은 경상 가동률이 80%대라서 거의 위기 상황이 네. 되고 부산은 31.7%라서 아직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이제 확진자 수만 가지고는 위험도를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17개 지표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워낙 서울 수도권이 이제 위기 상황이라서 그걸 매주 지금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킷 브레이크라 해가지고 비상계획이라 해가지고 현재의 단기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거리두기를 갈지 말지를 이제 위험도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의료 방역 쪽에 5개의 항목이 있고 코로나19 발생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감염 재생산 지수나 확진자 수 뭐 이런 8개의 항목이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에서 4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총 3개 영역에서 17개의 지표로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대응 역량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하고요. 그리고 주간 위중증 환자 수 그리고 지금 부스터샷 있죠. 예, 이게 예. 상당히 중요한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률하고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산은 상대적으로 좀 예. 병상이 남는 상황, 30% 정도, 뭐 서울은 80%에 육박하고 있고.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뭐 수도권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각 지역으로 어쨌든 병상이 있으니까 전부 네. 환자를 옮길 수도 있다면 금세 부산도 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각종 회의를 10월 달부터 가면서 예,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 수는 당연히 이제 거의 500명 많으면은 거의 1000명 가까이도 늘어날 수도 있다. 확진자 수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위중증 환자가 안 생기게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백신. 추가 접종. 예, 부스터샷. 예. 부스터샷. 예. 지금 대개 보면은 저희 지금 위중증 환자가 지금 7명이나 늘었는데 예, 예. 이게 60대까지는 그래도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빨리 회복이 되고 아하. 위중증이 되더라 빨리 회복되는데 70세 넘어가면 거의 인공호흡기에 아. 거의 체외산소 에크모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연령이 높으니까 백신 완료 2차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나 세포 면역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는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 부분을 줄이고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있었는데 최근 부스터샷을 거의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거의 500명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어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 위기지만 저쪽도 이제 추가 접종이 많이 빨리 이루어지고 부산 같은 경우도 11월 중에 고위험군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면 12월에는 더 안정된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확진자 수는 많을 수 있는데 위중증 환자 수는 조금 잡힐 수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 백신이 없어서 하나도 못 맞는 나라가 많아서 부스터샷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시선도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지? 맞습니다. 아유, 참. 그런데 이제 약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식약처에서 미국에서 개발한 나게브리오라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 전에 우리가 먹거사에서 몰루피라비르라고 네, 예. 경구제를 상품명이 라게브리오인데요. 지금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검토가 되는데 아마 거의 승인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요 약은 사실 임상시험 결과했을 때 이 먹는 약을 복용했을 때 입원하고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50% 정도로 이 정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 독감 경구 치료제가 거의 50% 정도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단 요게 이제 좀 유전적으로 부작용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이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기형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게 조금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다른 약이 하나 또 있는데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라는 경구 약제도 지금 이제 3상 연구가 끝나서 네네. 그 심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입원 사망이 거의 89%나 예방해 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상 반응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이 약이 아마 또 사용이 되면은 상당히 단기적 일상 회복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2월 13일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네. 전에 어쨌든 11월 이 주가 그리고 요 12월 초가 정말 네.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추가 접종 이렇게 예정 나왔을 때 어르신들 좀 같이 가서 독려하고 좀 안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